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부세 관련해서 최근에 그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종부세를 고지서를 받았고 보시고 이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전보다 좀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금액이 뭐 적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은 종부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이 종부세가 이제 인별 과세거든요. 그래서 인별. 그래서 기준시가, 공시지가 6억 이상인 경우에 이제 종부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 같은 경우에 이제 12억까지는 이제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공시지가 12억이라고 하면은 매매가 한 뭐 18억에서 한 20억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아파트를 소유해야지 이제 종부세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행 이제 공시지가 9억까지 이제 종부세 면세가 되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최근에 그거를 이제 1주택자를 9억에서 11억으로 하겠다. 지금 이제 논의가 있는데 아직 이제 확정은 된 건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종부세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이제 꺼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종부세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관련해서 앞으로 좀 그 종부세가 기준 자체가 공시지가 6억이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게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 2004년도 제 기억으로는 2004년도 때부터 어,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때 종부세 처음 도입이 됐었고 그 기준이 이제 6억이라는 그 기준이 2004년도에 정해진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뭐 정확한 기억 몇 년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2022년도가 이제 곧 도래하면은 무려 18 2004년부터 2022년이니까 그러네요. 18년이 벌써 지난 얘기네요. 지난 얘기. 그러니까 종부세가 도입되고 거의 18년 동안 기준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전에는 정말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종부세의 대상이 됐지만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생각해 보면 지금 서울에 이제 뭐 20억짜리, 18억, 20억짜리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그 공시지가 현실화에 힘입어서 아무래도 종부세 대상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종부세 기준인 2004년도의 기준과 2022년도의 기준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 원래 본래 취지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가 당시에 이제 부자들을 위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제가 또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기준에 더 많은 일반 어, 정말 부자가 아니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 기준이 무려 18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는 거는 향후에 이제 종부세가 기준이 좀 더 상향될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아니지만 1, 2년 후에는 종부세가 공시지가 6억에서 9억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점 그런 정치적 압박이 세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도 점점 많이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이게 그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또 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표랑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시지가가 현행 6억에서 인별 6억에서 향후 9억까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근데 그게 언제가 될 거냐? 그거는 향후 당장은 힘들지만 향후 1, 2년, 2, 3년 안에는 분명히 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시점에서 이제 당장 집을 사면은 종부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과세 부담이 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는 분양권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분양권을. 네, 분양권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을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장 종부세 해당이 되지는 않는 거고, 이거 등기가 하기 전이라고 하면은 종부세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등기가 되는 시점에 일반적으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3년 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재산세나 종부세 해당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투자처로도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양권 투자를 지금 해서 하게 되면 종부세랑 상관없이 2, 3년 후에 등기를 하고 나서 종부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
종부세 부담이 없는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이제 어, 재개발 멸시된 재개발도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분양권 투자를 했는데, 근데 분양권 투자에서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왜냐면 올해 취득한 분양권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양도세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분양권을 사고 다른 거를 매도할 때 이 분양권 때문에 양도세가 중과가 되거나 혹은 음, 또 이것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좀 세금 관계도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 이게 분양권이 올해 취득한 분양권이냐 또 작년에 취득한 분양권이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어, 양도세에 해당이 되고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이 되냐 안 돼가 또 달라지고, 또 그 취득세 관련해서는 올해 작년이 아니라 이게 또 그 날짜 올해 그 전에도 그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날짜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은 종부세 때문에 주택 투자가 꺼려지신다고 한다 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공되는 시점이 한 2년, 3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권을 통해서 종부세의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투자처가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예전에 영상에서 보면은 서울 수도권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지방 시장이나 비주등 지역의 그쪽에 아파트 쪽에 눈을 돌려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 서울 수도권이 많이 올랐고 침체가 되기 때문에 집을 사지 말아라. 아예 관심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관심을 갖지 않고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서울 수도권 좀 정체가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 상승이 좀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일부 비주등 지역의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몇 천씩, 몇 천만 원씩. 그래서 무조건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주택을 사지 말아야지, 미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와중에도 오르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을 잘 찾아서, 또 이제 저평가된 아파트들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틈새 시장을 잘 발견해서 또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아서 장기 투자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렇게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되고 안 좋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런 조언은 정말 무시하셔야 될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틈새가 있고 기회가 있는 그런 부동산이 있고 또 꾸준히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을 잘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말을 참고해서 투자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핵심은 요약은 그거예요. 지금 종부세 때문에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은 분양권도 종부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시간을 벌 수 있다. 2, 3년 후에는 종부세가 기준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종부세가 좀 부담이 덜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고 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평가된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을 잘 찾아서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아직도 기회는 많다. 그리고 여전히 꾸준히 오르고 있는 부동산은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